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출판사에 고스트라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되게 똑똑한 편집자님께서 뭐 오타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주시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마로니에 북스 출판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기로 이제 찍은 영상이 올라가는 게 12편 정도 돼요. 12편도 굉장히 추악해가지고 제가 꼭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는 거고,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도 한 달 내내 여행기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행기만 올라가게 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책이 내일 나오게 돼서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는데 아트 관련된 컨텐츠를 제 유튜브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아트원 카페도 좀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실명으로 내려다가 제가 워낙 유튜브도 오래 했었고 블로그도 오래 했었고 제 이름보다는 토우83이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토우83이 아트 컬렉팅 비밀 노트 이런 식으로 책을 냈어요.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제목 짓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업계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제목을 되게 직관적으로 어그로도 좀 끌면서 책의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두 가지를 좀 절충해서 제목을 지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좀 담백하게 가자. 아트 컬렉팅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실제로 미술 컬렉팅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꼭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용어는 쓰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쓰게 되면 제가 이 책을 썼던 취지랑도 크게 맞는 것 같지 않고 이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원래 책을 쓰고 싶다는 열망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네. 미술책을 쓰시게 된 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고의 초안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제가 컬렉팅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실 뭐 10년, 20년 동안 진짜 오랜 세월 불황과 호황을 다 겪은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어떤 일을 오래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부동산 투자 20년 했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자원,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서 이 세계에 굉장히 몰입해서 했었는데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얻은 교훈도 있고 실제 이제 시행착오 말고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내가 실제 좋아하는 작가가 되게 잘 되기도 하고 이거를 좀 과장 없이 글로 남겨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썼었어요. 소책자로. 그 글을 쓴 목적은 제 주변에 컬렉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컬렉터들 중에 굉장히 고수분들 계셨고 그냥 뭐 고수가 그게 아닌 분들 계셨고 컬렉팅을 오래 하셨는데 시장 거의 잘 모르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컬렉팅을 하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딜러한테 당하기도 하고 사면 힘들어지는 작품을 좀 사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부가 되게 많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자산시장에 오래 계셨고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20페이지 정도 되는 글로 미술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글을 쫙 써서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유익하다. 어느 정도 컬렉팅을 하신 중수 이상의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미술시장에 처음 들어온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시장을 처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눈탱이를 안 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책을 한번 써보자 했었어요. 책을 한번 써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한테 책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하니까 그분이 이제 출판사를 연결을 해줬어요. 여기가 미술 전문 출판사인데 여기 대표님하고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스시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뭐 책 한번 써보죠 이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책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가장 어려웠던 점이 따로 있을까요? 책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좋았고요. 근데 뭐 책을 쓰는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얼마나 수준 높은 책을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책 자체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자비 출판도 많이 하는 시대고 건물 꼬마 빌딩 한두 개 샀다가 뭐 좀 차익 남겨도 나는 이렇게 돈 벌었다고 책 쓰는 시대잖아요. 유튜브 하다가도 그냥 책 쓰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출판사에 고스트라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되게 똑똑한 편집자님께서 뭐 오타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주시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마로니에 북스 출판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고스트라이터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다 썼어요. 이거를 오히려 저는 제가 쓴 글이 다 들어갔으면 300페이지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편집자분이 이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해서 빼신 내용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서 요즘 핫한 작가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 작가들이 왜 인기가 많고 미술사적으로 어떤 부분을 차용했는지에 대해서 막 쓴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뭐 이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작가들이 왜 인기가 많아졌는지
졌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 이런 작가들이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 좀 쓰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길어지기도 했고 내용이, 그리고 컬렉팅이라고 하는 주제,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주제랑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삭제당했어요 사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써보니까 아 이거는 다른 주제로도 내가 많이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저도 초반에 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처음 산 거면 좀 잘못 샀어요 솔직히.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은 차익을 보고 팔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내가 시행착오 겪은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글로 좀 써오고 저도 돌아보고 그 위에 산 건물은 좀 잘 됐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왜 그 시장이 그 당시에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글로 남겨놓고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간략하게 개요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면 책을 사실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4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컬렉팅이 가진 무한한 매력 속으로 해서 미술품 컬렉팅에 빠지는 이유, 컬렉팅 왜 하냐 저한테 다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전 다 4가지 이유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공공의 헌신 이런 건 없죠 사실. 전 다 집에다 걸어놓고 저 혼자 보고 있으니까. 공공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거의 무료로 오픈이 되는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뭐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윤축을 안 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공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4가지 목적 중에 공공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빼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컬렉팅을 왜 하냐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컬렉팅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술시장을 알아야 돼. 미술시장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2번째 파트가 미술시장의 원리와 특수성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술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미술시장의 첫 작품 사기 뭐 이런 것들, 페어가 사야 되냐, 갤러리가 사야 되냐, 경매로 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컬렉팅을 되게 오래 하신 되게 유명한 원장님 있잖아요. 호박타워의 주인이신 홍표 원장님 인터뷰를 실었고요. 5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으니까 사실 제가 인터뷰한 적 얘기도 안 하고 제가 홍 원장님하고 저녁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완전 지금보다 훨씬 초보 컬렉터였거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헤르란 바스 막 사가지고 야 우리 바스 샀다 이러고 이제 대구 내려가가지고 이제 원장님과 밥을 먹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15년 이상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컬렉팅을 하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작품들이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홍 원장님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컬렉팅한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담으려고 했고, 근데 홍 원장님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조금 더 젊은 컬렉터들, MZ세대 컬렉터 중에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컬렉터가 없을까 해가지고 제 주변에 한 컬렉터를 취재를 했어요. 제임스라고. 그분을 취재하면서 왜 작품을 컬렉팅하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선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또 실었고요. 그 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컬렉터 인터뷰를 8명 정도를 했어요. 근데 컬렉터 인터뷰 실제 실은 건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 너무 죄송한데 6분은 왜 안 실었냐면 겹치는 일단 내용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두 분은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좀 거시기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싫지 않았고, 그래도 그분들이 말해준 내용들은 좀 책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파트는 그럼 앞으로 미술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내피셜리하게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예측할 수 있고 향후 금리라든가 달러의 어떤 그 추이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있을 수가 없는, 선물 투자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선물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심상치 않은 시기고 그 시기에 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미술 시장 관련된 책은 아무래도 2021년에 나온 책이 가장 잘 팔렸겠죠. 왜냐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컬렉팅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기록용으로 전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40언저리에는 첫 책을 하나는 꼭 내고 싶다라는 위시리스트가 있었고 그거를 미술로 달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구매와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저는 근데 정말 제가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썼습니다. 예민한 내용들이 좀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예민의 레벨이 레벨 1, 2, 3가 있으면 레벨 1까지는 담았어요. 근데 레벨 1까지 담은 책도 내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아트 컬렉팅 책을 쓰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일단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많고, 컬렉터가 썼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시장을 잘 아는 컬렉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잘하냐? 뭐 그거는 뭐 이제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레벨 1, 2, 3까지 처음에 썼다가 일단 3는 다 삭제했어요. 3 정도로 예민한 거는 담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 삭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1에서 1.5까지는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쉬운 점도 있고 완벽한 책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술 관련돼서는 정말 미술 시장에서 이거를 사고 팔고 컬렉팅을 하고 가치가 오르고 뭐 이런 것보다 미술 컬렉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즐거운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 여행 갔다 온 것 좀 유튜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왜 미술관 가가지고 그 컨텐츠를 찍겠어요. 내가 한스랑 미술관을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떠들었거든요. 오랑주리에서만 1시간 반, 뭐 오르쉐 가가지고 2시간, 뭐 뽕피드 가서는 한 3시간 정도 떠든 것 같아. 이 작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게
게 재밌는 지적 희열이자 미학적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컬렉팅이 꼭 어떤 시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 저는 오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품 아트 컬렉팅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시장에만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좀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책을 쓰다 보면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만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책은 그렇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주문 가능할 것 같고, 책 안 사셔도 돼요. 괜찮아요. 중이에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진님이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와.